요약집 44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설치. 자, 원래 중개사무소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업공개서는 등록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설치하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이래 되어요. 그런데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데 앞에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등록가청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된다. 이건 필요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럼 당연히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내에 둔다. 그죠? 자, 그 밑에 또한 천막 등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자, 임시중개시설물 조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원래 여기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있다. 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컨테이너에는 중개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둘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둘 수 없는 곳에 중개사무소를 또 뒀어요. 또 뒀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있고 중개사무소를 못 두는 곳에 중개사무소를 뒀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중사무소로 처벌합니다. 이중사무소 1년에 1천, 3년에 3천? 1년에 1천이죠.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절대 취소다. 상대 취소네요. 자, 여기 있는데 뜻다방하고 관련된 판례를 좀 볼게요. 자, 돔 형식으로 된 천막에 바깥에 중개사무소로 팻말을 걸고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하고 직기 비품이 있더라. 자, 이거를 중개사무소로 봐가지고 이중사무소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니까 1년에 1천 줬겠죠. 그죠? 근데 보통 뜻다방이 이렇게 안 생겼죠. 상담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위에 파라솔 하나 올리고 의자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중사무소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거는 중개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 이랬습니다. 본래 우리 법에서는 2개 이상의 사무소 둘 수 없다 그랬죠. 원래 사무소가 있고 이 뜻다방에 있는 것을 중개사무소로 봐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중개사무소로 볼 수 없다. 그럼 결론은 뜻다방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둘 수 없다는 말입니까?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급히 법을 바꿨어야 됐어요. 2개 이상의 사무소 두지 마라. 앤더 뜻다방도 두지 마라. 그런데 명색이 법인데 뜻다방 두지 마라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 말을 따듬면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두고 하는 양인데 둘 수 없다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임시중개시설물은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죠. 벌은 똑같습니다. 1년에 2천 상대 취소. 요거 말고는 특별히 넣을 건 없어요. 임시중개시설물이나 이중사무소나 1년에 1천이고 상대 취소다. 자, 그 밑에 기업공개사의 개시 의무. 중개사무소 잘 보는데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요거 4개밖에 없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개시해야 되는 게 등록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보수율표, 보정설정 서류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유형이 2개예요. 자,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아닌 것은 뭐냐? 주로 틀리게 나온 게 실무교육받은 확인서입니다. 실무교육받은 확인서 개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또 한 번 나왔는데, 자, 교육공개서는 공개사 협회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도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는 증명서 게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죠? 조금 독특한 문제가 한번 나왔다가 작년에 또 나왔어요. 자, 지금 등록증 게시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에요. 자, 근데 같은 등록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자,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원래는 중개사무소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래는 게시를 해야 돼요.
사업장에는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작년에 나오고 틀리게 두 번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똑같느냐면은 자, 우리 기업공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었어요.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교부하는 서류가 3개가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 서류.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수받은 영수증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를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그냥 게시해야 되는 게 아닌 것 여기 한 문제고, 두 번째가 원본으로 규정된 것은 뭐냐. 여기서는 등록증, 자격증이 원본이에요. 자, 등록증은 사본을 게시해도 된다는 말은 이중사무소가 될 수도 있죠. 자격증을 사본으로 게시해도 된다는 말은 이중 소속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자격증은 기업공개사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포함합니다. 물론 있는 경우에 하나다. 자, 기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게시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게시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첫 글자 뭐라고 할까요? 개, 문동표 휴 개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죠.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했어요. 의무는 누가 위반했습니까?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소속공개사 자격증 게시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누구에게 준다? 기업공개사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 자, 중개사무소 명칭 당연한 건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봅시다. 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기업공개사 위반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했다.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천이죠.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자, 중개인은 기업공개사 맞죠? 중개는 공개사 아니죠. 그럼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새게 되면은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기업공개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또 기업공개사 또 내려옵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옥외 광고물 한마디로 간판이에요. 자, 기업공개사의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공개사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시해야 된다. 자, 여기서 문제 핵심은 3개예요. 법인이라면은 당연히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자 성명 기재하죠. 자,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있습니까?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절대 대표자가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분사무소는 맞는 지문으로서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나온 지문보다 틀리게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고 틀리게 더 자주 나왔어요. 자,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원래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등록증 첨부 안 한다는 말이에요. 분사무소하고 등록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 누가 2차 과목에 하나만 더 맞으면은 걸리는데 하나 틀렸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문제를 쓱 보니까 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 틀렸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무조건 걸리게 해줄게. 그렇게는 막 저를 잡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걸리게 해줄 거냐고. 분사무소하고 등록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년에 등록증을 뭐 반납해야 되는 거 원본이다 사본 이제 반납해야 되는 거 나왔는데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사본 반납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 정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럼 합격했죠, 그죠? 그럼 합격했다, 저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난리가 나야 되죠. 한 통 전화도 없습니다. 네, 정답 잘하면 돼요. 자, 근데 분사무소는 등록증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기재가 안 되죠, 그죠? 다시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에 첨부를 안 합니다. 그럼 등록증에 사무소 잘 보는데 게시해 놓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증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연한 신고 필증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설치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지 대표자 성명 표기하는 건 아니다.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은 있지만 우리 법에서 옥외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교육공개사가 해야 되는 것 잘못했으니까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죠? 자, 맞는 거 보세요. 자, 교육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교육공개사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맞다, 틀렸다? 사무소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명칭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그죠? 옥외 광고물의 간판에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위반하면은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간에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위반했으면 1년에 1천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고 간판 규정이에요. 간판은 중개사무소 간판은 누구 겁니까? 교육공개사 거다. 간판 규정을 위반하면은 교육공개사 거니까 누구 소관이다? 등록관청 소관이다. 등록관청이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안 하게 되면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다. 자, 요래인데 여기서 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사무소 간판이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 소관 아니죠. 여기는 절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관청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시도지사라고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 반드시 봐야 돼요. 자, 요게 1번, 2번, 3번이라면 1번, 3번은 기업공개사 거죠. 2번은 기업공개사 아니죠. 2번 기업공개사 아니다는 말은 원래는 등록관청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2번이 제일 위에 올라갔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 내려갔으면 이걸 빼고 했을 건데 이게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빼기가 곤란하니까 1번, 2번, 3번 전부 다 위반했다. 어느 거라도 등록관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해놨어요. 그래서 콕 찍어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기업공개사 아닌 자가 공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유산민청을 썼을 때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래는 맞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요 안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요 안에서는 같이 등록관청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4번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자, 기업공개사만 표시광고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 아닌 자는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아닌 자가 위반하면 1년에 1천, 인자가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예요. 그럼 기업공개사 표시광고할 때 박스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 성명, 물론 법인이라면 대표자 성명 들어가는데 올해 추가되기로 등록번호도 추가가 됐어요. 등록번호도 추가됐다. 자, 그런데 소속 공개사는 중개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속 공개사 중개만 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소속 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있어요. 기업 공개사도 있습니다. 워킹 손님이 들어온 경우가 있죠. 지나가다가 우리 집 팔아달라, 어떤 집을 사달라. 그 손님은 기업 공개사 손님으로 봐야 됩니까? 소속 공개사 손님으로 봐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손님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소속 공개사가 자기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광고 안 하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소속 공개사도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누구만 광고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광고하면은 1년에 1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광고는 누구 이름으로 광고를 하느냐 하면은 기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광고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기업공개사 성명 그리고 등록번호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소속공개사 거 들어가면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규정이 없으면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 소속공개사 누구 해가지고 전화번호가 이제 크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속공개사가 광고를 하게 됐어요. 원조는 제입니다. 대구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개보존도 자꾸 들어가요. 중개보존이 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중개보존이 중개문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작년, 재작년에 청와대까지 청원이 올라가고 중개보존 절대 중개물을 좀 못하게 해달라. 청원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되기로 광고할 때 거기에 파란 거 있죠.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절대 소속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자, 기업공개 동그라미 3번에요. 기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하는 때에는 위에 있는 중개사무소 및 기업공개사에 관한 사항 아까 표시 광고하는 거 5개 있었죠, 그죠? 그거 말고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럼 꼭 해야 되는 게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에서 총 층수,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들을 공개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거 공개하는 거는 별로 문제는 안 됩니다. 뭐가 문제가 안 되느냐면은 교육공개사가 업무를 하면은 업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 2개가 뭐겠습니까? 매물 확보해야 되죠. 매수인 와갖고 하는 거죠, 그죠? 매물은 자기가 우제 갖고 매물을 확보합니다. 그럼 매수인은 워킹 손님 들어올 수도 있죠. 안 들어오면은 뭐가 해야 됩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고 전략적으로 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공개사 시험하고는 상관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게 있어요.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블로그 하는 거 있죠. 카페 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로 하죠. 한번 정해놓은 거는 평수별로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요거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럼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 위반했으니까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당한 표시 광고. 자, 이건 중요합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기억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한마디로 미끼 광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된 게 하는 광고, 과장 광고죠. 그 밑에는 1거만 보세요. 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등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인의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끼 광고, 과장 광고죠. 이것을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했어요. 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요거는 3년에 3천짜리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럼 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누가 부과한다? 등록관청이 부과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박스 바로 밑에 부동산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광고하고 관련된 세부 유형은 전부 다가 국장이 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은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첫 번째, 교육공개처 등을 금지 행위에는 이거 안 들어갑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금지 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부당한 표시 광고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 할 때 부당 단체 이거 있죠, 그죠? 그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요거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포상금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미끼 광고, 과장 광고, 포상금 대상이 돼요. 올해부터 추가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별도로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입니다. 자, 인터넷으로 표시 광고인데 모니터링은 아까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 국장이 할 수 있다. 오른쪽에 위탁을 하는데 오른쪽 비례 위탁이죠. 기업의 공공기관, 위원회, 정부 출연기관, 이것에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럼 기타 이래죠, 그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국부동산원 적어가지고 꽃표 했어요. 여기는 꽃표 무슨 말인가 알죠, 그죠? 꽃표 무슨 말인가 모르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주에서 수업을 하는데 꽃표 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꽃표를 안 해요. 꽃표 하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해요. 꽃표 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교수님 꽃표가 무슨 말인데요? 아니 영표 꽃표 할 때 꽃표 모릅니까? 이러니까 가위표. 꽃표라는 말이 곱한다 할 때 곱이죠, 그죠? 발음을 제가 꽃표 이러죠, 그죠? 근데 거기는 꽃표 이러니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꽃표 무슨 말인가 알죠? 물어봅니다. 아니라는 것, 부동산원 아니라는 것. 자, 부동산원은 어디서 들어갔냐면은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들어갈 때 감정원에게 한국부동산원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부동산원 안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그 밑에 모니터링 하는 거,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있죠. 자, 그럼 일단 열어보세요. 자, 모니터링 할 때 모니터링을 합니다.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을 해요.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해갖고 누구에게 제출을 하냐면은 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국장에 제출하게 되면은 국장은 시도지사에게 조사 조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조사 조치한 거 제출하겠죠. 자, 요 내용하고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자, 이거는 교란행위 할 때 교란행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이 신고센터는 부동산 원에게 위탁한다 그러죠.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원 신고센터에서 받았죠, 그죠? 그럼 신고센터에서 받으면 신고센터에서는 직접 조사 조치를 못해요. 그럼 신고센터에서는 시도지사나 여기는 물론 등록관청도 같이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에 조사 조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는 신고센터에게 가겠죠. 신고센터는 국장에게 또 가야 되죠.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요거는 거꾸로 올라가는 게 두 번 있죠. 한 번 있는 것은 10일 이내예요. 요거는 원래는 10일 이내, 그리고 국장에 가는 거는 국장에 바쁘니까 끈끈이 하지 말고 매월 10일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거 매월 10일까지 직전 온 것을 직전 올 거를 국장에게 뭐 보고해라 이러면은 헷갈리죠, 그죠? 한 번 가는 것은 10일 이내요. 두 번 가는 것은 처음에는 10일 이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뭐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왼쪽 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모니터링 하는데, 모니터링은 국장이 할 수 있다. 자, 국장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쉽게 이야기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말이, 뭐, 다음, 네이버, 구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쪽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 사유 없으면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얼마 이하의 과태료 할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오른쪽에 위탁을 했고, 자, 모니터링 업무 및 내용 및 방법. 자, 7번에 1번.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반기별로 한다고 작년에 지문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게 더 급할 때 하는 겁니까? 기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급할 때 하는 게 수시죠, 그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고 끝난 날로부터 얼마 이내 제출한다? 그 밑에 박스에 30일 이내요. 수시 모니터링이 더 급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장이 가가지고 직접 뭐 그 모니터링 결과 조사 조치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국장은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과정에 통보하고 조사 조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 조치해야 되겠죠, 그죠? 조사 조치하고 국장에게 다시 제출해야 되겠죠, 보고해야 되겠죠. 이거는 국장이 가는 게 한 번밖에 없어요. 10일 이내입니까? 매월 10일까지입니까? 여기 보세요. 한 번 가는 거는 처음에 가는 것은 10일 이내요. 한 번 갔다가 또 가는 거는 매월 10일까지. 그럼 이거는 국장에게 요구를 받았죠. 바로 국장이 가는 거예요. 바로 국장에게 가니까 10일 이내죠. 마지막에는 1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시도의사 및 등록과정 국장에게 요구를 받은 게 아니고 신고센터에 요구를 받았어요.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과 신고관청에 갔다가 신고센터에서 국장에 갑니다. 이거는 두 번 가죠. 두 번 가니까 처음에 갈 때는 10일 이내, 그 다음에 갈 때는 매월 10일까지. 요거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간판 철거 의무. 자, 간판 철거 의무하고 요 부분 있죠. 아까 요거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간판을 철거한다는 말은 스스로 철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개 업무를 안 하거나 못할 때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합니까? 이전 후에 합니까? 자, 간판 철거하는 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에죠, 그죠?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다는 말은 이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전 했죠. 이전 하기 전에 사무소 중개업 안 하죠. 철거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두 번째 폐업 신고 받았다. 중개업 안 하죠. 등록 취소됐다. 중개업 못 하죠. 자, 요거 세 개 간판 철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휴업은 원칙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 신고를 받았다는 말은 중개업 완전히 안 하는 겁니까? 잠시 안 하고 좀 이따 다시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조금 이따 중개업 하는데 돈 들어가지고 간판 철거하고 또 돈 들어가지고 간판 설치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휴업 신고 받았다 간판 철거하는 거 아니죠. 자, 업무 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이에요? 최고가 6개월이다. 업무 정지 받았다.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중개업하죠. 간판 철거 아니죠, 그죠? 첫 번째 나온 질문이었어요.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간판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철거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폐업 신고했다. 철거해야 되죠. 장사 잘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합니까? 안 된 데 폐업한다. 돈이 있다 없다?
돈 없죠. 철거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듭니까? 돈 들죠. 돈이 없어서 폐업하는데 얼마 이내에 돈 들어가지고 간판 철거해라 이런 말이 절대 나오면 안 되죠. 구체적인 숫자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지문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다, 틀렸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왜 이런 규정이 없느냐 하면은 여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요거 위반하면 등록과청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요거 생각해 가지고 요게 요래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없을 주냐면은 자, A 시군구에서 B 시군구로 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그럼 사무소는 B 시군구였고 등록과청은 B 시군구청장이죠. 철거해야 되는 간판은 A 시군구 안에 있죠. 이 사무소 간판은 등록관청 B시군구청장 소관이다 아니다. 이 사람 소관 아니죠. 자기 소관이 아닌데 B가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폐업했어요. 등록 취소됐습니다. 기업공개사 아니죠. 기업공개사 아니다.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닌데 등록관청이 간판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철거 안 하면 누군가는 행정 대집행은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등록관청은 안 하면은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요거는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만드는 건데 거기 작년에 지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어떤 지문이냐면은 자, 기업공개사에 주는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주죠. 거래정보 사업장에 주는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장이 주죠. 협회에 주는 과태료는 누가 준다? 국장이 주죠. 연수교육 안 받았을 때 과태료는 누가 줍니까? 시도의사죠.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과태료는 누가 준다? 시도의사가 주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우리 법의 과태료는 누가 줍니까? 행정관청이 주죠. 자기 소관청에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기 소관청이 없으면은 적어도 우리 법에서는 자기 소관청이 없으면 과태료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요 등록관청 소관 아니죠. 폐업했다, 등록 취소됐다, 기업공개사 아니니까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죠. 등록관청 소관이 아니다 하는 말은 요거 철거 안 하면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과태료 대상은 안 됩니다. 요거 작년에 지문에 나왔어요. 자, 간판 철거 의무까지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분사무소까지 오늘 볼 건데 시간이 조금 빠른데 계속하고 복습하면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쉬다가 볼게요.